그러면 연 10% 주는 커버드 콜이라고 치면 3억 6천만 원 있으면 됩니다. 산수로는 그래요. 근데 여기서 꼭 고려하셔야 될 것이 세금이죠. 3억 6천 정도의 그 커버드 콜이면 이게 그 원금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거냐 그거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초 자산이 떨어지면 그게 원금이 떨어지면서, 그래서 단순하게 딱 10% 나오는 돈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한 접근이 되겠네요. 뭐 제가 금융 상품을 많이 취급해 보고 많이 다뤄 봤는데 세상에 그 최악의 상품은 없습니다. 나한테 맞지 않는 상품이 있을 뿐이에요. 그래서 거르는 법도 '이 상품은 정말 안 좋아요.'가 아니라 어떤 상품이라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상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를 내가 알아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버드 콜을 볼 때는 첫 번째는 이 커버드 콜이 어떤 가격에 연동되는지, 그 기초 자산이라고 말을 하는데, 그러니까 뭐가 오르면 얘가 오르고 뭐가 떨어지면 얘가 떨어지는 앤지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그게 내가 아는 시장인지, 그 시장 전망에 내가 동의하는지, 그게 잘 모르는 거라고 하면 일단 거르는 게 맞겠죠. 우리가 일단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요. 그래서 기초 자산이 계속 하락하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 원금 빠지면서 배당 많이 받아봐야 뭐 합니까? 전체적으로 이게 줄어드는데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에 연동되는지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겠죠. 두 번째는 내가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드 콜은 배당을 많이 준다고 했을 때 그 배당률이 높을수록 주가가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폭은 제한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알아서 '나는 이 정도 배당이면 충분히 만족해. 상승이 아무리 많이 해도 나는 거기에 따른 아쉬움이 없을 거야.' 이런 마음에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괜찮겠죠? 즉 나의 목표 수익률을 좀 알고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. 결국엔 거르는 기준은 그 상품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. 내가 뭘 원하는지, 나에게 맞는 게 뭔지, 내가 아는 게 뭔지 이런 걸 잘 파악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. 뭐 계산 자체는 월 300만 원이면 산다. 그럼 1년에 3,600만 원이죠. 그러면 연 10% 주는 커버드 콜이라고 치면 3억 6천만 원 있으면 됩니다. 산수로는 그래요. 근데 여기서 꼭 고려하셔야 될 것이 세금이죠. 3억 6천 정도의 그 커버드 콜이면 이게 국내 주식형일 때는 아마 과세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율이 좀 많이 낮아서 거의 3억 6천 정도면 조금 그거보다 많으면 될 텐데, 이게 만약에 해외 쪽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이라면은 여기서 또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15.4% 이상은 내야 될 테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3억 6천보다는 더 돈이 많아야겠죠.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두세 가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있어야 되는 목돈이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약 3억 6천보다는 좀 많게 세금을 내야 되니까,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한 5억 정도라고 또는 4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 원금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거냐 그거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초 자산이 떨어지면 그게 원금이 떨어지면서 배당률은 똑같아도 그 원금 자체가 빠지면서 생활비보다 적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돈만 가지고 하기에는 위험한 거고요.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이죠. 파이어족은 한두 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굉장히 많을 텐데, 물가가 계속 오르면 지금의 월 300만 원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커버드 콜 분배금이 그 물가만큼 알아서 올라주지 않게 된다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. 더군다나 우리가 그 300만 원을 생활비로 다 써버린다는 거는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이게 복리 효과를 못 누리고 그 돈이 계속 갈 텐데,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를 다 따라잡으면서 그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딱 10% 나오는 돈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한 접근이 되겠네요. 그 커버드 콜에서 분배금, 배당금이 나오는 그 원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. 이건 꼭 커버드 콜뿐만이 아니라 ETF 자체가 어떤 ETF인지에 따라서 과세가 다 다르거든요. 근데 이걸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, 주식을 내가 담고 있어요.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든 어디든 주총에서 배당을 하자 주주들한테 해가지고 배당금을 지급하면 그 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에서도 우리에게 배당금을 주거든요. 이 배당금은 소득세 14%, 주민세 그것에 10%를 추가해서 우리가
많이 얘기하는 15.4%의 세금을 내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드 콜은 특이하게 "오를 것 같아? 그럼 나한테 옵션을 사." 해 가지고 그 옵션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우리한테 나눠 주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소득세에서 과세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과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커버드 콜 중에서 뭘 담고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금이 달라지겠죠. 국내 주식형을 가지고 그 매매 차익을 얻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액 주주에 한해서 비과세예요. 해외 주식은 누구나 다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예요. 그런데 그걸 담고 있는 ETF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. 그래서 국내 주식형은 원래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얘가 뭐 오르거나 또는 얘에서 커버드 콜 옵션 프리미엄 하거나 다 비과세에 해당하고, 단지 아까 말한 그 주총을 통해서 배당금 지급한 거 기업이 직접 그걸 우리가 받을 때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. 투자한 게 이제 뭐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든가 해외 쪽이라면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돈 중에 옵션 팔아서 나온 거 말고 그 매매 차익분도 분배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, 또 배당금 거기서도 회사 배당을 하니까 그런 것도 분배금으로 나오면 그 부분은 그 배당 소득세가 조금 더 많이 과세가 되겠죠. 그래서 절세 기술의 핵심은 이렇게 내가 세금을 투자하는 그 본연의 자산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내는 세금이 조금씩 바뀐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세되는 그 분배금이 많은 커버드 콜이나 ETF는 일반 계좌가 아니라 ISA 계좌나 연금 계좌, 연금 계좌라고 하면은 이제 연금 저축도 있고 IRP도 있죠. 개인 퇴직연금 계좌. 그런 데 담으면 아무래도 세금을 좀 이연하거나 좀 덜 낼 수 있는 거죠. ISA 계좌는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고 더 많이 그 이익을 얻으면은 9.9% 분리과세라서 좀 세금 면에서 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. 연금 계좌는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 미뤄 놨다가 그 세금분까지도 내가 이제 굴릴 수가 있고,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좀 낮은 세율로 연금 소득세로 내게 되니까 좀 유리하죠. 근데 이제 연금 계좌에 넣을 때는 그 돈을 언제 쓸지까지도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게, 연금 계좌에 담으면 중간에 꺼내기가 어려워요. 아예 못 꺼낼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 꺼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의 현금 흐름에 대한 플랜이 좀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면 아주 좋겠죠. 돈 관리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렇다고 우리가 못할 일도 아닙니다. 세상에 배울 게 참 많은데요. 그중에서 배울수록 효과가 확실하고 또 한 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한테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을 관리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거창하게 말고 나한테 해당하는 것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. 오히려 지금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 돈이 찾아오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집니다. 그리고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할까 하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, 내가 내 돈을 잘 통제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요, 버는 돈이 늘지 않아도 더 행복해집니다. 이건 제가 많은 분들을 실제로 재무 코칭을 통해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받은 피드백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즐겁게 돈 공부, 경제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